2020년 12월 24일에 판교 벨리자이의 아파트 오피스텔 청약에 대해서 제 채널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전 그때 아파트보다는 오피스텔 청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죠. 예상했던 대로 판교 벨리자이 오피스텔에 전국의 투자자들이 몰려와 지난 20에서 21일 청약을 진행한 판교 벨리자이 오피스텔 232실 모집에 65,503건의 신청이 몰려 평균 2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판교 벨리자이 오피스텔은 전용 면적 59에서 84제곱미터 282실 규모였습니다. 청약은 1에서 5군으로 나눠 진행하였는데 한 사람이 5개 군에 중복 청약할 수 있었습니다. 한 건당 청약 신청금은 1천만 원이었고 모집군별로 한 건씩 청약이 가능해서 1인 최대 5건까지 청약이 가능했던 거죠. 경쟁은 분양권 전매 규제가 없는 3단지가 가장 높았습니다. 2단지는 전부 3룸 84타입이었는데 62실 모집에 51,709명이 몰려 경쟁률은 834대 1에 달했습니다. 판교 벨리자이 오피스텔은 앞서 분양한 아파트보다 비싼 분양가로 고분양가 우려가 나온 곳입니다. 판교 벨리자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가 6억 원대인 것에 반해 같은 면적의 오피스텔 분양가는 10억 원에 달했기 때문이죠. 이건 참 불만이죠.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 제한을 해놓으니까 건설사는 수익률이 저조하자 이걸 메꾸려고 오피스텔 분양가를 높게 책정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가가 4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나지만 단기 차익을 노리는 이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죠. 분양 대금을 모두 지불하고 소유권 등기까지 가져가는 게 아닌 당첨 즉시 전매에 나설 계획이기 때문이었죠. 청약 신청 대부분이 3단지에 몰린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현재 투기 과열 지구에서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는 금지하고 있으나 100호실 미만 단지는 이 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단지는 62실 규모였습니다. 청약 신청금이 건당 1,000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단기 차익을 노린 자금이 약 5,200억 원에 달하는 것이죠. 1에서 2단지까지 자금까지 더하면 6,500억 원 이상의 투자금만 몰렸습니다. 대부분의 투자금은 3단지에 몰려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단지만 전매되고 1, 2단지는 23년 1월 이후 등기 후 가능했기 때문에 당연히 3단지에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공약을 한 것입니다. 3단지는 당첨자 발표 직후부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에서 이미 분양권 전매 거래 의사가 오가고 있습니다. 전매 제한이 없는 3단지에 분양을 받은 사람은 1차 계약금과 약 한 달 후 2차 계약금까지 완납을 해야만 전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첨되고 나면 바로 매수자 거래가 될 듯합니다. 계약금을 분양권 매수자가 대납하는 형식으로 말이죠. 불법은 아니고 편법입니다. 하지만 매도자가 본계약할 여력이 없어서 매수자가 대납하는 것이니만큼 피가 그만큼 깎이겠죠. 판교 벨리자이는 아파트림에도 대지 지분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9타입 대지 지분은 약 25제곱, 84타입 대지 지분은 약 33제곱입니다. 모집 공고 확인 결과입니다. 아파트가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에 비해 투자 가치가 높은 점도 바로 전용률 차이 때문입니다. 아파트 평균 전용률을 80%대로 봤을 때 주상복합은 70에서 75%, 오피스텔은 55에서 65%에 불과합니다. 단 여기서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은 지가가 비싼 상업지에 지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지 전용률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습니다. 땅값 차이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특이한 것은 서울 목동파라고는 대표적인 오피스텔 투자 성공 사례로 꼽히는데요. 전용률이 80%에 달합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주상복합보다 나은 셈입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이런 귀한 물건은 매물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시세를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단시간에 폭발적인 상승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동파라곤 108동. 오피스텔 162/95제곱미터, 중 18층, 서향. 분양가 84타입 6억 500만 원. 95타입 매매가 17억. 84타입이 네이버 시세에 올라와 있지 않지만 분양가 대비 2배 이상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광고 중흥 S클래스 203동. 오피스텔 188T 84 타입 중 2층 동향. 분양가 84 타입 기준 5억 7천만 원. 현재 매매가 15억. 최초 분양가 대비 2.6배 오른 금액입니다. 일산 더샵 그라비스타 102동. 오피스텔 165B 84 타입 48/49층 남향. 2019년 6월 입주. 분양가 옵션비 제외하고 3억 7천만 원. 현재 매매가 12억. 2년여 만에 분양가 대비 3배 이상 올랐습니다. 포레나 광교 101동. 오피스텔 165B 84 타입 고 45층 남향. 84 타입 6억 6천만 원 선. 현재 매매가 13억 9,800. 분양가 대비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위례 지웰 프루지오 101동. 오피스텔 153A 84제곱미터 고 32층 남동향. 입주 시기 2018년 2월. 분양가 84 타입 5억 3천 선. 매매 13억 5천. 3년 만에 분양가 대비 2.5배 이상 올랐습니다. 다들 엄청난 상승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파트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청약시 아파트는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청약 1순위 자격 유지하여 청약 가점을 높게 유지할 수 있다는 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도권 오피스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매매 가격은 0.33% 상승했다고 합니다. 같은 달 전용 40제곱미터 이하의 원룸형 수도권 오피스텔이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아파텔로 오피스텔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오피스텔에 투자하시려면 2룸 이상 3룸이면 더더욱 좋고요. 역세권이어야 하고 대단지 오피스텔, 메이저 건설사가 짓는 오피스텔이라면 무조건 투자 성공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파트 투자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넣어서 내 집 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청약해서 한번 당첨이 되면 10년 동안 재청약을 하지 못합니다. 조정지역인 경우 재당첨 제한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현금부자 아니면 아파트 청약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집이 몇 채가 있던 대출은 7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분양받은 아파트는 15년 이상을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파트가 15년 이상이면 주변에 새로 생기는 새 아파트에 밀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오래된 아파트보다는 새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내가 15년을 살던 아파트를 팔아서 신축 아파트를 살 가격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살던 집 팔아서 새 집을 살 때에는 돈을 더 보태서 사야만 하는데 막상 돈이 없다면 계속 구축 아파트에 살아야 되고 구축 아파트는 가격이 정체되거나 새 아파트보다는 가격 상승이 더디게 되죠. 그래서 아파트 투자를 권장드리는 겁니다. 아파트 재당첨 금지